공략주까지 만나보는 시간 정효재 모닝스탁 출발합니다. 정효재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말 사이에 미증시가 긍정적으로 끝났고 지정학적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오늘 풀이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흐름들이 주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 시장이 오랜만에 굉장히 좀 강한 반응이 나왔죠. 코스피가 무려 15%가 넘는 18%의 급등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 7월달 한 달 내내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좀 굉장히 강한 속도로 좀 밀리면서 코스피가 장중 5,500 이하까지도 밀렸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돌려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좀 본다면은 가장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습을 좀 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취소가 되었어요. 공습 계획 관련해서 좀 취소가 되면서 간밤 야간 선물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미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약간 혼조세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워낙 지난주에 좀 강한 급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선별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미증시나 미증시를 좀 놓고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5%,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가량 상승 출발이 나왔고, 특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별다른 큰 이슈 없이 그냥 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분봉 차트 흐름상 갭상승 뒤에 전체적인 전강 수약의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초 강하다가 그대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개별 종목들을 좀 보았을 때 특히 아마존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아마존이 15%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마이크론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 자체가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수익원 AWS 매출이 거의 36%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AI 인프라 투자 회수라든지 이런 시장의 우려감들을 좀 줄여들이면서 아마존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왔고, 그 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의를 했다는 점들 좀 특징적으로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 5% 정도 밀리면서 재차 1000포인트를 이탈이 나왔다는 점, 야간 선물이 좀 빠진 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 이란 공습에 대한 중동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오늘 장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좀 보합세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의 흐름을 좀 짚어보자면은 워낙 단기간에 7월 막판에 급반응이 나오면서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 지난 목요일 화수목의 하락세를 그대로 메꿔주는 강한 슈팅이었고, 하락으로 빠졌던 하락 부분을 메꾸면서 6,500포인트까지 급반응이 나왔는데, 재차 21서 돌파가 일단 1차적인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늘상 말씀드리는 지지라인, 본인만의 지지라인을 반드시 갖고 대응하실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240선, 지금으로서 5,340포인트가 되겠네요. 241선 한번 이탈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400에서 5,500포인트가 1차적인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형성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30포인트까지 이탈 이후에 710포인트 이상 10%가 넘는 급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존에 241, 480선부터 해가지고 거의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거의 20년 전으로 회귀한 수준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상 과거 2006년도, 2007년도 주가 수준보다도 거의 못 미치는 수준의 과도한 급락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탄탄하고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풀이장 전망해봤고요.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간밤 ADR에서 좀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풀이장에서는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뭐 가격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뭐 60% 넘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뭐 역사적 이래로 이런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2위 종목이 상한가에 마감이 되었어요. SK 하이닉스가 상한가에 이제 마감이 되면서 170만 원 이상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 ADR 같은 경우 3%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ADR가 본조와의 프리미엄 가격 차이가 한 50에서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장초 흐름을 봐야 알겠지만은 워낙 일단 상한가 자체의 물량 자체가 좀 강력하게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뭐 8시 장 시작되고 나서 NXT 시간에 뭐 175에서 뭐 한 175만 원 이상에서 뭐 상익술만 한다면은 갭으로 뜬 이후에 중간적인 이제 전강 후약의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 실적이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2분기 매출이 39%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사상 분기 매출이 2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잉여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유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5% 넘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AI 인프라 투자 회수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이제 시장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아마존이 좀 미리 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실적 발표 이후에 19% 정도 다시 좀 급등이 나오면서 AI 수요에 대한 흐름들을 재차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좀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고, 지난 6월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한 달 내내 강력하게 좀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깨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헤지펀드 관련해서 헤지펀드에 대한 공매도 물량들이라든지 이제 마진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포커스로 좀 올라왔어요. 거기에 따른 마진콜 위기로 이제 강제 매물들,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런 압박들이 7월 한 달 내내 작용을 좀 상당히 크게 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런 물량들이 빠지면서 좀 전체적인 이제 오버행에 대한 그런 해소들이 기대가 된다면은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난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던 자리가 이제 125에서 130만 원 자리였는데 140만 원까지도 깨고 5월 초에 갭을 올렸던 자리까지 메꾸면서 125에서 130만 원까지 이탈 이후에 아래꼬리 들게 되면서 계속 지속적인 하방 지지도 강력하게 해줬습니다. 워낙 변동성 자체가 분봉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낙폭 자체가 장중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전후에 그런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9일 같은 경우에도 장초 10% 급등 이후에 장중 뭐 불과 3-4시간 만에 20% 넘는 그런 하락세가 나왔어요. 20% 넘는 하락 이후에 재차 또 10%를 또 들어올리고, 그 이후에 또 낙폭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전후에 이런 급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런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많이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다. 근데 다만 지난주 갭으로 반응 나오면서 워낙 강력한 거래대 좀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성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차적인 지지라인이 160에서 1차 지지라인 160, 2차 지지라인 150만 원대에서 좀 강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대를 지키는지를 좀 보면서 워낙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성,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집중해서 좀 유념을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중간중간에 뭐 등락은 있겠지만 재차 오늘 170만 원대에서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21선 돌파 시도가 나와준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재차 200만 원 이상, 220에서 2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라인 160, 150 잡고 230만 원 이상까지 수익을 좀 키워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 지지라인을 딛고 또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